충북에도 내일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공사를 마치고 5년 만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상복합 터미널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지난해 47만 명이 방문한 충주의 인기 관광지 화록동굴이 법원에서 무허가 불법 영업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충북에도 내일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며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3년 전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강한 비 소식에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 비가 세차게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사람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주민들이 대야를 들고 나와 연신 물을 퍼냈지만 주변 상가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3년 전 물난리 악몽이 생생한 식당 주인은 이번 장마 소식을 듣자마자 차수벽을 꺼내고 식당 뒷문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장마철 되니까 그 전에 트라우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매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일기예보가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이렇게 설치하고 그래야지 마음이 더 놓이니까. 물이 빠져나가야 할 도로 곳곳의 하수구에는 나뭇잎과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며칠 전 바람에 날려 도로 하수구에 찬 이런 나뭇잎을 직접 치워 옮겨두었습니다. 한번 좀 청소차를 한번 훅 해가지고 청소 한번 해줘도 엄청 주민들이 불안해서 초조해서 떨지 않고 편안하게 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함이 좀 안타까움이 커요. 충북에도 내일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주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극한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가 만나서 압축되어 정체전선을 형성하며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저지대 침수, 그리고 시설물 관리 등의 괴산댐은 홍수 대비를 위해 7개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 지역에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오늘 아침 청주의 최저기온이 26도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4일에 첫 열대야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25일 빠르게 나타난 겁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이번 비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모레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청주시가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가운데 재해 위험도가 높은 두 곳을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두 곳 모두 D등급으로 5개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위험 수준이 높습니다. 기상악화 시 상당산성 옛길 양쪽 출입구를 통제할 예정이며 낙석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긴급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9월 이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장마철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신축 공사를 마치고 5년 만에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와 쇼핑시설, 영화관까지 갖춘 주상복합 터미널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이용객들이 반기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진입로가 비좁아 교통 혼잡도 우려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 서울행 고속버스의 첫 운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이용객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임시 터미널은 일단 말 그대로 임시였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았죠. 근데 여기는 공간도 좀
깨끗하고 넓어지고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쾌적하고. 서울 경부와 동서울, 부산, 동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으로 버스는 하루 99차례 운행 예정입니다.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터미널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영화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입점을 하고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복합개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승하차장과 바로 연결되는 대합실은 2배 이상 넓어졌고 영화관과 쇼핑센터, 편의시설도 마련돼 승객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좋아졌죠. 그냥 딱 시간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버스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근데 여기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도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문제는 교통입니다. 가뜩이나 터미널 주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터미널로 차량이 몰릴 경우 교통 혼잡이 불가피한 겁니다. 특히 바로 옆 백화점과 1차선의 진로를 함께 쓰고 있어 주변 도로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 혼잡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그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터미널에 입점한 대형 쇼핑몰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제천 출신인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발탁됐습니다. 차관급인 재난안전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재난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지방고시 1회 출신인 김광용 본부장은 제천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행안부 자연재난실장과 재난대응 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하넨바퍼 사업의 누적 참여 인원이 1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6천여만 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올해는 53억 원으로 늘리면서 하루 참여 인원이 지난해 말 400여 명에서 최근에는 1,5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작업장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화폐를 지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충북도 의회에서도 지난 1회 추경 예산안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47만 명이 방문한 충주의 인기 관광지 화록동굴이 법원에서 불법 영업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트를 타고 폐광산을 탐험하는 이색체험이라고 홍보해 인기를 끌었는데요.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난 5년간 그대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동굴에서 배를 타며 이색 체험을 합니다. 투명 보트 아래에는 철갑 상어가 이리저리 논입니다. 지난해에만 47만 명이 찾은 충주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화록동굴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부터 운영 중인 동굴 보트는 수심 50cm 정도로 지하수를 가두고 150m 구간을 오가는 인기 관광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 행위에 대해 법원은 잇따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심과 상관없이 내수면으로 봐야 하고 내수면에서 영업할 때는 지자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 18일 항소심에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폐광산을 관광시설로 영업하는 데 대해 안전성 등의 우려가 나오자 지난 2022년 충주시 고발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폐광을 관광시설로 사용한 사례가 없어 시설물 안전이나 광산 관련 법률 적용이 어려워 수상레저안전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누가 수상안전법에 의해서 등록 대상인데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화록동굴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주시에 수상레저 사업 등록을 신청했고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장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동굴 관련 법이 미비하다며 고의적인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시설도 보강하고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지만 폐광 활용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어 운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학교와 교육기관에 냉난방기가 부정 납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 공무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 시설직 공무원 등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